오늘 해야 되는 거 레벨 2 진도표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나눠줄 거고 레벨 2에 해당되는 뉴턴의 운동법칙부터 시작해서 등가속도 운동까지 해당되는 내용하고요. 힘의 합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쭉쭉 진도는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접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나눠드린 A4 용지에다가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각각의 과정에서 했어요. 맨 처음에 물체는 운동성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물체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된 물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우리는 운동하는 물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 운동하는 물체는 정지된 물체와 뚜렷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데 어렵지 않다 그랬어.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운동 상태라는 걸 갖는다. 그 운동 상태가 뭐다? 빠르기. 그렇죠.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랬을 때 방향은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국말로 표현하지만 방향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기호로서 우리는 넣고 계산하죠. 방향 계산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잡아놓고 계산하시면 된다. 맞아.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물체가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움직이는 빠르기요.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으로 나타낸다. 기억나냐?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위치 변화량을 몇 개로 나타나지? 여기서부터 걸리면 뒤진다. 네, 위치 변화량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어요.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신경 쓸래 안 쓸래? 나 방향 신경 쓰지 않고요. 내가 간 총 거리를 그냥 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4m 간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위치 변화량 중에 뭘 나타낸 거니? 위치 변화량 중에 뭘 나타낸 거니? 이동 거리. 됐어. 근데 나는 방향을 신경 쓸 거니까 앞쪽으로 10m 간 거랑 뒤쪽으로 4m 간 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방향을 신경 써서 나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낼 거예요. 네. 이걸 우리는 변이라고 하고요. 변이는 무조건 출발한 점에서 도착한 점을 향하는 방향으로가 변이 방향이고 이때 직선거리가 변이의 크기니까 변이의 크기는 얼마지만 6m이지만 변이는 방향도 표현해야 되니까 방향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방향은 어느 방향? 앞쪽 방향으로 6m 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자, 이랬을 때 이동거리보다 변이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어. 이유는 딱 하나.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방향이 뭐 했으니까? 꼬맹아. 변화했으니까. 실제로 앞으로만 10m 간 애는 이동거리도 10, 변이도 얼마? 10이야. 크기가 같아. 근데 얘는 이동거리의 크기가 더 커. 이유는 딱 하나지. 가다가 뭐 했으니까? 방향 전환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운동은 무조건 변이보다 이동거리가 크게 나타나는 게 맞다. 알겠어? 자, 그러면서 너네 변이의 크기 써라 그러면 뭐라고 쓰니? 변이의 크기 쓰세요. 뭐라고 씁니까? 6m. 변이 쓰라 그러면 뭐라고 씁니까? 앞쪽으로 6m.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눴을 때 우리는 그거를 빠르기라고 하는데 이동거리를 승우야 칠판 보이니?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남은 빠르기 뭐라 그러니? 이거 속력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는 2초 만에 14m 갔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7이라는 속력을 갖는 게 맞아. 됐어? 근데 변이라고 하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을요.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 방향을 갖는 벡터의 빠르기가 나오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속도. 그럼 얘 속도는 얼마니? 3.
죽여. 앞으로. 그렇죠. 앞쪽 방향으로 얼마다? 3이다. 방향을 갖는 벡터 값들은 무조건 방향 표시 제대로 하셔야 된다. 크기를 얘기하라고 안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요. 변이보다 이동거리가 크고 속도보다는 속력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크기 차이가 뭘 나타내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물체가 움직일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빠르기에도 종류가 있었죠. 자, 특정한 시간의 빠르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순간 속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1초인 순간의 속력, 1초인 순간의 속도. 알겠습니까? 순간 속도. 그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평균 속도도 있어.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고민이야? 우리가 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구하는 거야?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어? 우리가 구하는 속력과 속도는 앞에 평균이라는 글자가 다 빠져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감 거리를 나누면 돼. 네. 뭐?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똑같아. 총 걸린 시간으로 총 변이를 나누면 돼. 알겠어? 우리가 구하는 모든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사실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우리요. 순간 속력, 순간 속도도 있지만 또 평균 속력, 평균 속도도 있지만 뭐도 있었어? 내가 본 너의 빠르기. 상대. 네. 뭐도 있었어? 상대. 속도도 있었죠. 상대 속도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애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됐니? 네. 자, 여기에 A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봤더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게 실제로 보여. 자, 그렇다면 나는 무슨 상태여야 돼? 정지 상태여야 돼. 내가 정지 상태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실제로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정지한 상태가 아니고 나도 갈 거야.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그럼 내가 본 A의 속도는 얼마로 보이니? 0으로 보입니다. 나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A라는 물체는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빠르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걸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상대 속도는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예요. 그래서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 어떻게 구하니? 계산도 가능하잖아. 네. 어떻게 하지?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요. 내 관찰하는 나의 속도만큼을 빼줘야 된다. 이게 상대 속도 구하는 방법인데 말씀드리는 거 상대 속도라는 건 있지만 상대 속력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상대 속도는 방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상대 속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맞아. 그러면 속도기 때문에 방향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 됩니다. 처음에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넣는다면 A라는 아이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2고요. 나의 속도도 오른쪽으로 2이기 때문에 빼면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가 얼마로 느껴집니까? 0. 됐어요? 네. 그래서 같은 빠르기로 갈 때는 0으로 보이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속력을 더 내서 12의 빠르기로 내가 추월한다면 내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얼마처럼 보이겠니? 이것도 있죠. 상대방은 여전히 2로 가지만 나는 같은 방향으로 12의 빠르기로 가니까 나의 속도 빼보면 나는 A가 나의 반대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 내가 요번에는 마주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운동 방향은 요번에는 A와 반대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A의 빠르기는 얼마로 보일까요? 네, 라고 하면 플러스 2에서 나는 운동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로 가야죠. 네, 마이너스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는데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빼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 A는 여전히 플러스 방향으로요 7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상대 속도가 나오면 이거는 물리학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보여요.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꼬맹아, 어떤 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도 했었는데요,
어떤 A라는 아이가 오른쪽으로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근데 자 B라는 아이도 왼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둘 사이의 거리가 60m 떨어져 있어. 됐어? 그리고 기억나니? A 밑에서 미친 개가 있어. 뛴다 그랬지? 자 얼마의 빠르기로 뛰냐면 5의 빠르기로 뛰어. 그래서 걔가 B에 도착했다가 다시 A한테 왔다가 B한테 갔다가 A한테 왔다가를 반복해. 언제까지? A, B가 둘이 만날 때까지. 맞니? 그러면 이 강아지가 뛴 총 거리는 얼마야? 얼마? 60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강아지는 5라는 등속도로 뛸 거니까 몇 초 동안만 뛰었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그랬을 때 얘가 뛰는 시간은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우리는 그걸 충돌 시간이라고 그냥 표현해.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이 만나는 충돌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면 A와 B의 상대 속도분에 처음에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누시면 둘이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A, B의 상대 속도는 얘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 얘 방향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실제로요 A가 관찰한 B의 상대 속도니까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B의 속도는 마이너스 2고요 A 속도는 플러스 3이니까 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B가 마이너스로 정한 이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순간 보면 A는 못 했다고 정의하는 거야? 그렇죠. A는 가만히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데 B 혼자서만 5의 빠르기로 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B 혼자 5의 빠르기로 60m 와야 되는 거니까 몇 초 걸리겠니? 12초 걸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요. 움직이는 두 물체 중에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둘의 빠르기를 합한 만큼 혼자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상대 속도 5로요 60m를 가기 때문에 둘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2초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12초라는 시간 동안에 5의 빠르기로 뛰기 때문에 강아지가 뛴 총 거리는 60m이면 돼. 기억나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물리학을 문제를 풀 때는요 충돌 시간이 나올 때 이렇게 등속도로 가는 물질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푸니까. 사실은 이거는 수학에서 1학년 수학을 선생님이 가져다가 붙여준 거거든요. 실제로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얘네들이 등가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야.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요. 그래서 80m 높이에서 A라는 물체를 자유낙하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공을 던져 올릴 겁니다. 60이라는 빠르기로 던져 올린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면서 어느 높이에선가 둘이 만나겠죠. 그래서 만난 높이가 얼마야? 이걸 묻는 게 사실은 수능 문제거든요. 이걸 물어요 수능에서는. 되겠니? 자, 그럼 꼬맹아 봐봐. A라는 물체는 처음에 속력이 얼마였어? 0. B라는 물체는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올라가는 방향은 얼마야? 마이너스 60이었거든요. 그랬다가 1초가 지나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속력이 얼마만큼 증가했을까요? 10. 중력과 속도를 우리가 10으로 놓거든, 승우야. 그래서 얘는 아래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속력이 10대요. B는요? 마이너스 50대죠. 또 1초 지나 2초가 되면 A의 속력은 플러스 20. 얘는 얼마? 마이너스 40, 30, 마이너스 30, 40, 마이너스 20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거야. 됐어? 그러면 둘이 언제 만나는지 그 높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대단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이 바로 둘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어? 그러면 한 놈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80m를. 그럼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둘의 상대 속도는요. A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B의 속도를 빼라고 했습니다. 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됐어? 실제로 A라는 아이가 아래 방향으로 60의 빠르기 등속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속력이 둘 다 바뀌고 있는데 마치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당연히 발생해. 이유는 딱 하나야. 플러스 마이너스 12. 얘가 속력이 느는 만큼 얘는 속력이 같은 양이 줄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둘의 가속도가 똑같은데 하나는 늘어나는 가속도고 하나는 줄어드는 가속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의 속도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놈은 10씩 늘어나고요. 한 놈은 10씩 줄어들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등속도로 혼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꼬맹아 여기에 있는 거 80으로 하면 숫자가 들었죠. 120으로 하자. 뭐 내 맘이잖아. 그럼 몇 초 걸리겠어? 2초 만에 만나겠죠. 그래서 그러면 60이라고 하는 빠르기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상대 속도로 둘 사이의 거리를 나누시면 둘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60이라는 빠르기로 120m를 가려고 하다 보니 2초 만에 둘이 만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초 동안 B가 올라간 높이를 구하든지 A가 떨어진 거리를 구해서 120에서 빼든지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나오겠죠. 맞아. 어떻게 할래? 떨어진 거리를 구할래? 올라간 높이를 구할래? 네, 그럼 구해보세요. 2초 동안 낙하거리 구해봐. 빨리 구해. 못 구하면 뒤져! 자유낙하죠.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요. 아하, 등가속도. 선생님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T VGT 자, 이동거리 S는 불러 2분의 1 Y V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근데 얘는 떨어질 때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요? 0이니까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들의 낙하 거리 H는 무조건 얼마? 2분의 1 GT 제곱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중력가 속도가 얼마니까? 10이니까 낙하 거리를 계산해서 우리는 OT 제곱에 집어넣으면 돼요. 맞아? OT 제곱에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OT 제곱이 자 T가 몇 초라고 했어요? 2초. 그럼 2의 제곱하니까 얼마? 4. 그래서 5 곱하기 4니까 몇 미터 떨어지겠니? 20m 낙하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20m 낙하하니까 만나는 부딪히는 높이가 얼마라고요? 100m 높이에서 둘이 만났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2초 동안 A는 20m 내려오고요. 그래서 B는 몇 미터 올라가요? 100m 올라가서 둘이 여기서 만났네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배웠을 때 아까 개가 뛰는 그 문제를 우리는 물리에서는 물리 2학년 때 그래서 네 둘이 만나는 운동을 등가속도로도 풀 수 있다고요.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한 놈은 늘고 한 놈은 줄면 돼. 대표적인 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가속도가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죠. 자,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레벨1 할 때는 여기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었죠. 그냥 막 배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양한 문제를 볼 수는 없죠. 자,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는요. 자유낙하 할 때도 그렇지만 경사면에서 물체가 굴러 내려갈 때도 그래요. 그래서 경사면에서 경사각도가 일정합니다. 일정한 경사각도를 가지고요. 한 녀석은 굴러 내려갑니다.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굴러 내려갈 거고요. 한 녀석은 얘를 밀어 올릴 겁니다. A, B. 그래서 이때요. 얘는 손만 놓으면 점점 속력이 빨라지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얘도 일정한 가속도를 받는다는 거죠. 됐니? 자, 얘는요. 가속도가 얼마만큼 생길까요? 사인세 40 사인. 세 40 자, 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네 기억나요? 실제로 경사면상에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면 당연히 지구니까 뭘 받아야 돼? 중력 받아.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mg라는 중력을 받고요. 이 각도가 세타면 사실은 가만 놔두면 중력이라는 이 힘이 사실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경사면을 콩 누르는 두 개의 수직한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된다.
맞아? 그래서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원래 작용하는 그 힘을 얘기한다. 기억나니? 그랬을 때 경사각도가 세타이면 여기에 있는 평행사변형 중에 어딘가가 세타다. 어디가 세타였을까요? 경사각도랑 똑같은 바로 중력과 바닥을 콕 누르는 수직항력이 이루는 요 각도가 언제나 세타야. 되겠어? 자, 그리고 여기가 90도니까 사실은 마주보는 요 각도도 90도라서요. 머리 제대로 쓰시면 여기에 있는 요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피타죠. 그쵸? 그랬을 때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얘하고 얘가 똑같아. 맞죠? 네. 빗변의 길이가 mg이니까 됐어? 얘는 mg의 뭐니? 사인 세타죠. 됐어? 그래서 경사면에 물체를 놓으면 그 물체를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거 못 외우면 뒤진다 그랬었는데 이 힘이 뭐지? mg 쌍내려가 세타. 알겠어? 만큼 언제나 힘이 작용하고요. 자, 경사면 위에 있는 물체가 바닥을 콕 누르는 힘 이거 뭐라 그랬어? mg 콕 눌러 세타만큼 수직 간격 생겨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됐어? mg 쌍 내려가 세타. 알겠어? mg 콕 눌러 세타. 이렇게 힘이 두 개로 분리돼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물체가 10kg짜리라고 치자. 요 경사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이런 느낌. 됐어? 그러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게 mg 쌍 내려가 세타니까 자 10kg의 mg 쌍 내려가 세타는 10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1. 알고 가자. 그랬으니까 얘는 아래 방향 얼마? 50N의 힘으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실제 힘을 받아요. 이 얘기야. 원래 중력은 100N인데 경사면에 있을 때는 각도에 따라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져. 됐어? 그래서 mg 쌍 내려가 세타 50N의 힘밖에 작용하지 않아. 되겠냐? 네. 바닥면을 콕 누르는 힘은 mg 콕 눌러 세타예요. 그러니까 m, g,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누르는 힘이 50 루트 3이에요. 루트 3은 1.7이니까 대략 85N의 힘으로 바닥을 콕 누르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콕 누르는 이 힘은요. 바닥에서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운동에 관여하지 못해.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이 바로 mg 쌍 내려가 세타. 얘가 알자 힘입니다.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거 다시 배울 필요는 없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량이 10kg인 물체에 알자 힘은 mg 쌍 내려가 세타예요. 문자로 보여드리면 일반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경사면에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가속도가 얼마만큼 생긴다? g 사인 세타가 경사면에서의 실제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중력 가속도 10이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오라는 가속도를 갖게끔 될 수밖에 없죠. 얘기입니다. 그럼 꼬맹아, 각도가 30도일 때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보여져. 각도가 60도가 되면? 네,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3, 5 루트 3. 그러니까 대략 얼마? 8.5의 가속도를 갖겠죠? 그래서 각도가 90도가 되면? 이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10이 되죠. 각도가 30도, 각도가 60도, 각도가 90도. 느꼈니? 각도가 커질수록 가속도는 뭐해지니? 커지겠죠? 맞아? 근데 각도가 90도래. 각도가 90도인 데서 경사면은 뭐야? 사실은 자유낙하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 물체가 내려올 때 가속도는요. 언제나 g 사인 세타의 가속도를 갖고 내려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각도만 바뀌지 않으면 얘는 이 경사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으로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 애도 속도 일정하게 빨라지고요. 올라가는 애는 그 속도만큼 가속도가 뭐해지면 돼? 느려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보면은 이 길이가 얼마라고 칠까? 조금 이따 바꿀 수도 있어. 얼마인지 몰라.
되겠어. 네, 뭐 한 40m 이렇게 치자. 내가 얘 밀어 올린 속력이 60이라고 치자. 둘이 만난데 어디에서 만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만난데 어디에서 만나? 이게 자유낙하보다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거죠. 됐어. 얘는 가속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O라면 됐니? A하고 B가 있어. A는 처음 속도가 0, B는 올라가는 방향 마이너스 60. 그 맞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맞아요. 가속도의 크기만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속도가 그래서 계산하니까 5 나왔다면 얘는 1초 지났어. 속력 얼마 되는 거야? 5 되는 거야. 얘는 얼마 되는 줄 알아? 마이너스 55도. 그치? 그 다음은 10 마이너스 50, 15 마이너스 45 이렇게 돼. 그러니까 A에서 B의 속도를 빼. 그래야 상대 속도 나오잖아. 됐죠? 그래야 상대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상대 속도는 얼마입니까? 60이라고. 그러면 아까는 가속도가 똑같으면은 속도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경사면에서도 그렇게 보인다. 납득하죠? 근데 꼬맹아 이때요. 이 맨 처음에 보이는 이 60이라는 속도가 어디서 왔을까? 이거 사실은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얘 속도로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밑에서 던졌을 때도 그 던진 아이의 속도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이 과정도 필요 없다. 가속도만 같다면. 그래서 이 과정도 필요가 없었어. 이 새끼 60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지. 얼마로? 60으로 고치면 되지. 내 맘이야. 그러면 꼬맹아 60이라는 등속도로 60m 올 거야. 몇 초 걸리겠니? 1초 걸리죠. 그러니까 1초 만에 어딘가에서 둘이 꽝 부딪혔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맞아? 1초 만에 어딘가에서 둘이 꽝하고 부딪히네? 그게요. 됐어? 여기로부터 경사면 몇 미터 올라갔을 때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죠? 얘가 자유낙하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단지 가속도가 얼마? 5인 거죠. 우리가 자유낙하했을 때 낙하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GT 제곱인데 이때 종력 가속도가 아니고 지금 가속도 얼마입니까? 5로 집어넣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됐어?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T 제곱하면 이거 얼마예요? 아니죠. T 제곱이 1초라 그랬죠? 1초죠? 그럼 1 제곱하면 1이죠? 그럼 얼마? 2.5m. 됐어? 얘는 겨우 1.5m 내려오는 거죠. 2.5m. 됐어? 그럼 얘가 얼마 올라간 거야? 57.5m 올라가서 두 개가 꿍 하고 부딪혔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되겠냐? 되겠냐? 자유낙하하고 가속도의 크기만 다르지 같은 경우다. 이런 문제들을 상대속도로 푸는 거다.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속도로 풀면 움직이는 물체가 두 개라도 우리는 하나처럼 인지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최고 상위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 상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런 것들을 친구한테 얘기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자기의 정보를 친구한테 주면 안 됩니다. 친구가 1등하는 순간 나는 2등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필기 노트 같은 거 잘 안 주죠. 알려줘서 상관없는 알려줘도 돼요. 근데요, 사실은 친구한테 설명해 줄 때 내 머릿속에 이론 정리가 가장 잘 된답니다. 남들한테 설명해 줄 때.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런 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넘사벽이 되면 아무리 걔한테 가르쳐줘도 걔가 너를 못 밀고 들어와.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최고 상위권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자꾸 설명해 준답니다. 잘못 설명하면 안 돼. 그래도 어차피 알려줄 거면 제대로 알려줘.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렇게 빠르게 해도 순간 속도, 평균 속도, 상대 속도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그 중에서 상대 속도는 하이 레벨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조금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물체가 움직일 때 돼서 자, 우리는 정지한 물체로 관심 없고요. 운동하는 물체에 빠방
빠르기와 방향에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운동에도 뭐가 있냐면 운동에도 종류가 있었다. 기억하시라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운동에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빠방이 움직이는 내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처음에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이에 빠르게 갔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는 동안 그게 뭐 1초 후든 1시간 후든 상관없어요. 자,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에 빠르기로 가던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빠방 여전히 오른쪽으로 이에 빠르기로 갑니다.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리에서는 빠르기하고 방향밖에 안 봐요. 모양도 상태도 안 봅니다.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하죠. 이번에 중학교 3학년 3다운 시험 범위. 등속도. 그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등속도 운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 등속도라고 안 해, 얘들아.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는 등속 빠르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방향 안 바뀌어요를 다른 말로 뭐?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3 용어야. 됐어?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오면 드디어 한 글자 줄여서 뭐라고 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중3 때는 등속 직선 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인데 너네 주변에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너네 어차피 내신 대비 해야 되니까 나한테 들어. 자,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대표적인 예. 에스컬레이터. 또 자동기. 뭐라고? 자동기는 뭐야? 공항에 설치되는 거. 아, 무빙워크. 자동기를 교과서에 써있고. 아, 그걸 자동기라고 불러? 자동기라고 써. 아, 몰랐어요. 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무빙워크,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찌 계산하는 데까지 가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고 해? 컨베이어 벨트. 이마트에서는 얘가 가다가 멈추다가 이러지만 사실은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쭉 등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그러면 우리가 등속도로 간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출발해서 가다가 멈춰야 되죠. 엘리베이터 절대로 등속 직선 운동 아닙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이 운동에 등속 원 운동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왜? 방향이 그렇죠. 등속 원 운동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걔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니까 그 아이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얘네들의 운동이 바로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그러니까 애기야, 그려. 내가 아까 A4 용지 줬잖아. 100년 만에 그린다. 자,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돼야지 등속도인지 그려야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야지. 그래놓고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어씨!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 몇 군데? 두 군데. 어디와 어디? 넓이와 기울기에 뭐 숨었는지 써봐야죠. 처음 속도 있는 거지. 처음 속도 0으로 그려볼까요? 아니, 처음 속도도 2죠. 그래서 처음 속도 2로 등속도. 등속도야. 처음 속도 2라고. 네, 2의 속도로 등속도로 가는 운동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래프 구경 좀 하자. 씨. 속도예요, 속도. 속도. 지금은요, 방향도 같기 때문에 속력, 속도가 같죠. 어? 깜짝이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느 거 면적에 무슨 말인지, 이거 기울기에 무슨 말인지. 뒤지려고 진짜. 기울기가 뭘까요?
5잖아. 이게 요번에 중학교 3학년은 내신 문제야? 저거 면접 가지고 물어봐. 기울기 가지고도 물어보고. 저거를 대학 가면 뭐라고 할까요? 기울기를 미분하면, 면적을 적분하면 이런 단어를 쓰죠? 그쵸? 별거 아니에요. 미분 적분. 그렇죠. 자, 못 쓰는 부분이 있으면 반성이라는 거 좀 하죠. 됐죠? 자, 얘는 빠르기는 2에 일정한 빠르기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빠르기는 변하지 않아요. 일정. 이렇게 그리셔야 등속도예요. 그쵸? 그러면 등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가 있는데 모든 그래프의 면적은 x축과 y축에 곱한 물리량이 숨어있다. 됐어? 그러니까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속력 또는 속도니까 면적은 뭡니까? 위치 변화. 네, 위치 변화량이죠. 위치 변화량. 멋진 말로 여러분들 변이라고 하셔도 되고 간거리라고 하셔도 되네요. 되죠? 지금은 직선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초라면 3초 동안 간거리 얼마? 6m죠. 됐어. 네, 이게 등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고요.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한국말로 얘기해봐.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그리셔도 무방하겠죠. 처음 출발점이 어딘지 몰랐으니까. 됐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비례관계로 그리시면 되고. 그랬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구해요. 이게 기울기 값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니? 속도 또는 속력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속도 또는 속력을 나타냈는데 그중 1초일 때 빠르기가 크니 2초일 때 빠르기가 크니? 누가 더 속도가 커요? 네, 기울기가 같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초일 때 속도 구해라. 그래도 이거 기울기 구하면 되고요. 2초일 때 속도 구해라. 그래도 이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기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등속 운동 해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목동인지 신선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이 등속 운동을 하면서 말장난을 했어요. 자, 등속도 운동은요.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뭐 해야 됩니까? 증가하는 운동을 해야죠.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해. 되겠어? 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속도가 뭐하다고요? 일정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 속도는 일정한 거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면 얘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얘도 등속도죠. 기울기 일정하니까. 단지 누가 더 속력이 빨라? 1번이 더 속력이 빠른 등속도 운동인 것 뿐이야. 알겠어? 둘 다 등속도야. 그 등속도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는 이것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다중섬광사진기.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의 운동을 따다닥 사진을 한 프레임 안에 다 찍는 거죠. 자, 그러면 등속 운동을 그릴 때 우리 1번 그리고 싶어? 2번 그리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요. 등속 운동이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니? 일정하게. 네. 자, 각각의 점 사이에 간거리가 어떠면 돼? 일정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등속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그리면 등속 운동이니까 이것도 등속 운동이니? 간격이 일정한. 네, 간격은 일정해. 등속도. 네, 등속이야. 그럼 꼬맹아, 이거 1번, 이거 2번 같은 시간 기록계로 찍었으니까 한 타점 사이의 간격은 시간은 일정한 거죠. 이게 0.1초면 얘도 이게 0.1초죠. 됐어. 그러면 꼬맹아, 여기에 있는 얘 기억, 얘 니은 기억이랑 짝꿍은 1번이니 2번이니? 1번. 지랄을 한다. 씨. 2번. 기억이랑 짝꿍은? 2번. 아니 이건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속력이 더 빠르니? 기억이 빠르죠. 이건. 우와. 그러니까 타점 사이의 간격은 먼 게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중3 내신이고요. 알겠습니까? 네. 꼬맹아, 현행을 잘 못하는데 선행을 한다는 건 엄청 창피한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다 맞고 와야 돼. 알겠냐? 물리 선행을 하면 지압도 생물도 다 맞아야 돼. 예? 뒤져 이씨. 하나도 아닌데. 지열. 물리를 했으면 생물도 지압도 다 알아듣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요번에 1단원은 화학이야. 이건 화학식. 다 똑같아요. 9887. 우리 아는 번호? 모르는 번호지? 나도 몰라. 핸드폰에 깜빡거리죠. 선생님은 진동으로 안 해놓고 깜빡거려요. 전화가 오는지는 확인할 수 있죠. 저거 다 할 수 있는데 핸드폰에? 너 진짜요? 이래 씨. 안 되잖아. 다중상관. 이 새끼들은 핸드폰은 야동 볼 때만 보고 씨 기능을 씨. 자 그런 게 있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1단원은 화학이야. 물질의 변화. 2단원은 기후야. 기후는 열나 내용이 많아. 근데 기회는 내용이 쉬운 거. 내용이 10도 넘든 어쨌든 열나 많아.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후 파트 가르쳐 줄 때가 제일 힘들어하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3단원은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물리를 하고 온 아이들은 3단원은 사실은 공부할 게 없어. 오히려 물리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등속도 운동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등속도 운동하는지를 기억해둬라. 하지만 등속도라는 단어는 중학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등속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다. 알겠어?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의 반대말은 뭔가가 변하는 운동이다. 자,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가속. 그렇죠.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은 가속. 등가속도.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가속도야. 알겠어? 네. 그래서 가속도 운동 안에는 등가속도 운동이 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 있어.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근데 뭐가 바뀌는 게 가속도 운동이야? 뭐야? 빠르기 또는 방향 아니면 그렇죠. 우린 빠방밖에 안 본다 그랬어. 됐어? 그러니 물체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가긴 하지만 빠르기가 10 또는 1. 됐어? 더 빨라져도 되고요. 더 느려져도 되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뭐만 바뀔 수 있어? 빠르기만 변해요. 빠르기만 바뀌어도 변화는 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자, 방향은 안 바뀌었는데 빠르기만 빨라져. 방법. 힘을 준다. 힘을 주죠. 그래야 변하죠. 근데 빠르기만 바뀌려면 힘을 어떻게 준다? 그 일정. 운동 방향. 운동 방향. 네. 자, 어떤 애가 가고 있는데요. 느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느끼셔야 되는데 어떤 애가 가는데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가 점점 빨라져. 이 얘기는 물체가 가는 방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힘주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 같은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맞죠? 네. 근데 어떤 애가 가는데 방향은 안 바뀌었는데 빠르기가 줄어. 이건 무슨 말이야?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물체가 운동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기만 바뀐다면 물체가 운동하는 운동 방향과 나라는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걸 예측해야만 문제가 풀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빠르기는 2야. 너네 통합과학이 수능인 건 알지? 선배들하고 바뀐 거 알지? 근데 통합과학의 대부분의 내용은 물리 1인데 거기에 물투가 들어가 있어. 등속 원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이 들어가 있어. 그 문제 풀려고 생각을 거꾸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통합과학이 아주 습자지처럼 깊이는 얇아.
근데 되게 넓어. 그래서 화학도 화투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 생물도 생투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넓은데 이게 수능이 되다 보니 깊이도 깊어질 거야 이제. 그러면 깊고 넓어지면 원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그래서 너네는 대단히 불행한 아이들이야. 물화생지를 넓고 깊게 하셔야 돼요. 거의 과학자 수준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투의 내용 중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과학과 연결된 부분들은 좀 깊게 해주려고요. 생각해보세요. 자, 빠르기만 바뀌려면 반드시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 빨라진다면 같은 방향, 줄어든다면, 느려진다면 반대 방향이다. 근데 보면 얘처럼요. 빠르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오른쪽으로 가던 애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가요. 방향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물체가 방향만 변했습니다. 그래도 힘 받았으니까 변했겠죠. 그러면 그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이면 빠르기는 안 바뀌는데 방향만 바꿀 수 있을까요? 수직한 방향입니다.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수직한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해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예? 등속 원동이 이 경우예요. 그럼 보면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리고 있어. 그랬을 때 A 위치에 왔을 때 운동 방향은 어디니? 그건 알아야죠. 네. 운동 방향 어디입니까? 그 원에서의 접선이요. 그렇죠. 접선 방향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운동 방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 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돌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의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얘가 실제로 가려는 운동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글리 못 갔어? 왜 글리 못 가고 얘가 일로 와 있어? 알짜 힘 받았기 때문이죠.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 그럼 이 운동 방향과 90도 되는 수직한 방향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알짜 힘 받았다는 거죠. 그 원의 중심을 향하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알짜 힘 방향 어디라고 합니까? 원의 중심 방향. 그걸 멋진 말로 이 힘을 뭐라고 하죠?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뭐요? 구심력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합과학에 여러분들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내용이라서 1년 후에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요. 운동 방향과 알짜 힘 방향이 수직하게 작용하면 그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은 빠르기는 못 바꿔요. 방향만 바꿔요. 알겠습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게 등속 원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대표적인 운동은 뭐였었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서 더 빨라지거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더 느려지는 대표적인 운동 우리 배웠었죠? 자유낙하 운동이요.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같아서 더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맞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반대라서 더 느려지는 운동이 영지상반 운동. 그래서 얘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단어하고요. 연직상반 운동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면 자유낙하 운동하고요. 낙하 운동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죠. 자유낙하 운동은 뭐만 받아? 중력만 받아서 1초당 무조건 속력이 9.8 또는 10씩 빨라지는 운동이야. 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도 있어서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등속도로 가. 됐어. 낙하 운동은요. 빨라지다가 속력이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력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 빨라지는데 낙하 운동은요. 어느 정도까지만 속력이 빨라지다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운동이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건 자유낙하밖에 안 배웁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때까지도 자연학과밖에 안 배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물투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낙하 운동을 배우는 겁니다. 물투 선택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뭔 걱정이에요. 네. 이번에 삼가고에 신입생 남자애가 왔는데 자기는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가고 싶대. 왜? 그냥 멋져 보여서요. 그런 애들이 또 가요. 왠지도 모르게 물리학과 가서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를 느끼죠. 물리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는데 가보면 아 내가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정말 물리학과는 잘하는 애가 가는 거지 좋아하는 애가 가는 게 아니야. 직업으로 연구소 들어가요. 어? 연구소 들어가요. 물리학과는 대부분 그렇죠. 연구소죠. 물리학과 나와서 천체물리 뭐 이쪽 하죠. 석사 박사 학위를 그쪽에서 따죠. 천체물리 선생님은 천체물리 학과를 갔죠. 별 보러 갔죠. 천문학과를 가셨어요. 천문학과를 갔었어야 되는데 천체물리를 가서 저는 별 볼 줄 알았더니 별 보지 않더라고요. 맨날 컴퓨터 데이터만 봤어요. 별을 한 번도 못 봐서 지금도 하늘 위에 떠 있는 게 저게 오리온 자리야 뭐야 몰라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 어떤 친구는 나사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천체 물리학을 가는 게 맞죠. 그런 거. 근데 나사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뭐 물리학과나 천체 물리학과나 또는 이제 공대 쪽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또 누구냐면 수학과 나온 애들이에요. 수학과 나온 애들 더럽게 많습니다. 근데 그 수학을 잘하는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인도 애들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인도 애들 많습니다. 인도에서 12진법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구구단도 19단까지 외우나? 그러더라고요. 우리랑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걔네들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근데 미국 놈들은 구구단을 몰라요. 신기했어요. 구구단을 안 해오는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안 해오는 나라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실제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있고 방향만 바뀌는 가속도 운동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갔던 애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래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요. 이런 식으로 방향도 빠르기도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도 있습니다. 자, 그 방향도 빠르기도 한꺼번에 다 바뀌려면 어쨌든 알짜 힘은 작용해야 변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그 대각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자, 그 운동의 대표적인 게 누구일게요? 물사랑 호흡.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물선 운동하고요. 진자 운동. 이 두 가지를 물투에서 배우는 건데요. 얘네들의 이름이 통과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에도 나오고 중3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맞더라.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변하는 운동과 안 변하는 운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변하는 그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는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도 알게 됐었죠.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것만 우리는 등가속도라고 한다. 되겠어? 네. 꼬맹아. 가속도 구하는 식 두 가지요. 불러. 다 배웠잖아. B는 n분의 X. A는 n분의 X. 네. 질량분의 R자 힘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요.
거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가속도가 했던 거. 최근에 대해서 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맞죠? 됐죠? 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도 우린 가속도 구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똑같은 거다. 됐죠? 어떤 걸로 구해도 똑같다. 그러면 지금 너네 내 입에서 나온 그래서 운동의 종류가 5개 있어요. 가속도 운동 5개 있어요. 그걸 6개로 만들어 볼게요. 자, 떨어지는 운동 멋진 말. 자유낙하 운동 있어요. 1번. 똑바로 던져 올리는 거. 연직 상반 운동 있어요. 똑바로 던지면 언제까지 올라가요? 속도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똑바로 던지면 얘는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만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보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건 연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직 운동. 연직 상반, 연직 하방을 합해서 그냥 연직 운동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있냐면 포물선 운동이죠. 5번째는 뭐가 있냐면 등속 원 운동이죠. 6번째는 뭐가 있냐면 진자 운동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6가지를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4가지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심화로. 그래서 얘도 한번 볼 거예요. 수능에서 심화 문제는 4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자연학과와 연직상반으로만 뜯었는데 저걸 합해서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면 이 중에서 첫 번째 궁금한 거 등가속도 운동을 찾아보세요. 제가 칠판에 그린 6가지 운동은 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변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찾아보세요.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다 공기정. 공기저항 무시. 마음의 준비를 해보세요. 이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몇 개일까?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등가속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뭘까를 묻는 겁니다. 저는. 등가속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뭘까를 묻는 거예요. 가속도 구하는 식은 다 가르쳐주거든요. 그렇다면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머릿속에 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거 배운다고 잡혀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영재랑 과거 애들 처음 수업할 때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냥 맞추는 애들은 없어요. 판별하는 기준을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네. 그러면 서준아 몇 개? 그냥 찍어. 어차피 다 틀릴 건데. 다 등가속도. 됐어? 네. 서준이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연재야. 1, 2, 3번 1, 2, 3일. 시은. 불러. 어차피 다 틀렸어. 얘 다 틀렸어. 불러. 1, 2. 불러봐. 연주야. 야! 세훈아. 어차피 애들 막 가기 시작했어. 없대. 1번, 2번, 3번. 1, 2, 3, 5. 수호야. 1, 2, 3, 4. 1, 2, 3, 4.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네. 그게 훨씬 낫죠. 답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있어요. 저 세훈이로 바꿀래요. 세훈이를 바꾸고 저 싶죠? 없을 것 같아. 너 애들 버렸다 이년아. 야, 너네 등가속도 하면서 나한테 얘 등가속도 배웠는데 어떻게 없다가 답이 될 수가 있어? 1, 2번 시간. 저 1, 2, 3, 1, 2, 3. 수호야. 역시. 이게 답이에요. 그런 거면 이거요. 답을 판별하는 기준, 등가속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였을까? 힘이 일정. 가속도가 스칼라야 벡터야? 가속도. 뺐다가 뭐지? 가속도는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벡터. 벡터죠, 속도니까. 그렇죠? 이거 방향 같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려면 가속도의 방향도 변화가 없고 가속도의 크기도
없어야 정상이다. 맞아? 근데 나 궁금하다. 가속도의 방향 어디서 왔니? 가속도의 방향 어디서 왔을까요? 네, 알짜인 방향. 알짜인 방향. 운동 방향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 얘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등가속도 아닌 거 아니야?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슨 방향이야? 알짜인 힘 방향이 중요한 거야. 알짜인 거야. 맞아. 그럼 보면 얘는 무슨 힘 받아? 얘가 떨어지는 내내 힘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 얘 무슨 힘 받아? 중력. 방향 안 바뀌잖아요. 얘 무슨 힘 받아? 그러니까 안 바뀌잖아. 얘 무슨 힘 받아요? 중력. 안 바뀌잖아요. 얘 여기서도 중력 방향 안 바뀌어요. 얘는요? 96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모든 정반대죠. 96 방향은 바뀌었잖아요. 그쵸? 네. 원의 중심을 향하긴 하지만 A에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B에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작용해서 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잖아요. 됐어? 얘는요? 얘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사실? 96이랑 중력. 얘가 96이요? 얘 뭐요? 중력하고 힘이 잡아당기는 장력이요. 이 둘을 합성한 게 알짜인 방향이에요. 이 둘을 합성한 게 알짜인 방향인데요. 이쪽의 알짜임은 여길 향하죠. 이쪽의 알짜임은 반대쪽은 여길 향합니다. 달라요. 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등가속도일 수가 없어. 또 하나. 그럼 방향만 일정하면 등가속도야? 아니잖아. 크기도 일정해야 되잖아. 됐어. 힘의 크기도 일정해야 돼요. 어차피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중력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mg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얘도 어디서도 mg의 힘을 아래쪽으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얘 어디서도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mg라는 힘을 언제나 받잖아요. 힘의 방향 크게 안 바뀌잖아요. 포물선을 그려도요. 어디 쓰나 mg라는 힘을 아래쪽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그리 등가속도예요. 근데 위에 있으면 중력가스도 그러니까요. 선생님 위로 올라가면은 가속도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로 날아가면 가속도가 없어지잖아. 줄어들다. 근데 여러분들이 던지는 이 범위 안에서는 로켓 발사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등가속도에 해당되는 거 저렇게 4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등가속도가 선생님처럼 이 그림 그려놓고 등가속도 몇 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배우고 나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라. 알겠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고 그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하는 방법이 질량분의 알짜임 또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그 중에서 질량분의 알짜임으로 판단하시면 알짜임 방향이 안 바뀌고 알짜임의 크기가 안 바뀌면 등가속도 운동은 확실하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반 운동, 연직운동, 포물선 운동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은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면 돼. 그래서 중3 때는 가속도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없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중3 때는 가속도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속도 변화량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됐어? 그게 가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대표적이게 자유낙하 운동과 연직상반 운동을 대표적으로 배우죠. 자, 그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패턴을 보시면 물체가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처음에 기준점에 있다가 2m, 6m, 12m, 20m 위치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 보시면 거리의 변화량 보시면 그죠? 위치 변화량 보시면 얘는 2m 가는데 1초 걸렸어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1초 동안에 2m 가는 거니까 2m/초요. 맞아요? 네.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라고요? 얼마입니까? 4. 네. 얘는 또 1초 동안 4m 갔으니까 3m. 됐어. 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6이요. 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5. 아니, 8. 8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속
아까 배운 등속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속도가 바뀌는데 그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온다.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속도가 이만큼 바뀌는데 몇 초 걸렸어요? 그 시간은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1초 동안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초 동안의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얼마? 2m/s 제곱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요. 자, 이 구간도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돼서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가속도 2고요. 이 구간도 속도가 2 증가했으니까 가속도가 2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네. 이게 바로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자 가속도 운동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맞아? 그래서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는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세 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보입니다.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그렇죠. 네. 네, 이단도 똑같이 3시간 수업이에요. 네. 몇 시간에 드려요? 네? 몇 시간에 드려요? 아니요. 4시간쯤 해요? 아니요. 저도요. 근데 물투는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3학년 때. 고3.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을 1년 동안 잠깐 했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학교 선생님을 1년 했었는데 물투를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좌절했어요. 이제 안 온다. 승우야 안 빠르니? 안 어렵니? 우린 어렵지? 승우 왜 안 어렵지? 우리 들어오기 어려운데? 승우는 어느 학원에서 했어? 학원 이름도 몰라? 우리 학원 이름은 알아? 우리 학원 이름은 미래탐구야. 미래탐구라는 이름이 입에 안 붙었었거든요. 우리 학원 이름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 하이스트 하다가 미래탐구 잘 이름이 입에 안 붙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시험지에도 맨날 하이스트라고 써있잖아요. 안 바꾼다고 맨날 혼나요. 왜 이름 안 바꿔요? 자, 그래프 구경 가자. 너네 기울기하고 면적에 못 쓰고 있는 거 맞아? 우리 딸 일 열심히 하네. 맞아. 맞아요. 순간 잘 그리는데요?
제대로 표시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뭐하니 봐봐.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봐.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자, 선생님한테는 새로운 내용은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물리 2를 배우는 게 아니고 물리 레벨 2라서 원의 심화 과정이라서 그 중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는. 자,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 가속도가 2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면 얘는 이 면적이 뭐니? 속도 변화. 네, 이거 속도 변화량이지 속도가 아니에요. 됐어. 그러니 얘는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증가해? 2 증가해. 그럼 처음 속도가 4였으면 1초 지나면 6 된다는 뜻이야. 됐어. 만약에 2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 증가해야 돼? 4 증가해야 돼. 그럼 처음 속도가 4였으면 2초 지나면 얼마 된다는 얘기야? 8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속도가 아니고 속도 변화량이다. 그러면 우리 습관적으로 플러스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하는 양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가속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게 AT 그래프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셔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지죠. 됐어? 이렇게 그려지죠? 네. 자, 그래도 이 밑에 있는 양만큼의 속도 변화량인 건 똑같고요. 되겠니? 가속도는 벡터 값이라서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자,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일정하게 속도가 바뀌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랬을 때 보면 이 기울기가 뭐냐? 가속도고요. 밑에 있는 면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 네, 이동거리 또는 변이. 알겠습니까? 이거죠.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니? 고물성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그랬을 때 보면 1초의 순간 속도가 궁금해. 순간 속도가 궁금하지 평균 속도가 궁금하지 않아? 순간 속도 어떻게 알아? 접선 기울기죠. 접선 기울기를 보시면 이게 순간 속도인데요. 1초일 때 접선 기울기와 2초일 때 접선 기울기 중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급해지죠.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점점 뭐 해주고 있다는 거야?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요 순간 속도 말고 평균 속도 구하고 싶어요. 0초부터 2초까지 어떻게 합니까? 전체. 그쵸. 0초일 때와 2초일 때를 찍어서 구간 기울기 구하셔야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접선 기울기냐 구간 기울기냐 이거에 따라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보면 잘 봐. 내가요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얼마로 했어요? 2. 두 번째 2초일 때까지 평균 속도 얼마로 했어요? 4. 이거죠.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0초부터 1초까지 평균 속도가 2라고 그랬어? 자, 그럼 2인 순간의 속도 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 2인 순간이 있겠죠? 몇 초일 때일까요? 1초. 아닙니다. 만약에 1초일 때 정말 순간 속도가 2라면 보면은 얘 1초 동안 간거리 얼마야? 1초 동안 간거리 얼마야? 1이요. 근데 얘 2라잖아. 아, 뭔가 이상해. 우리요 0초부터 1초까지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 2라고 했어요? 그럼 저 2인 순간은 언제야? 0초일 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예를 들어 시간. 자, 얘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돼. 자, 여기 2초야. 근데 여기 속력이 10이야. 그럼 평균 속도 얼마야? 어떻게 구한 거냐고. 시간분의 어떻게 구한 거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 그게 그 구간의 평균 속도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평균 속도라는 그 5라는 빠르기를 몇 초일 때 줄 거야? 정확하게 얼마? 1초. 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요. 0초부터 1초까지 평균 속도가
1에 그러면 2인 순간은 몇 초일까? 0.5초야 이 사람아. 0.5초. 알겠어? 그러니까 이 속력은 0.5초인 순간의 속도구나.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1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가 4라 그랬어. 이건 언제의 속력이야? 1.5초야. 알겠어? 1.5초야. 그럼 꼬맹아 잘 봐.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속도에서 속도까지 됐어. 변할 때 걸린 시간이 몇 초라 했어? 이 구간 시간 그대로라 했지? 왜 그래? 이거 0.5초고요. 이거 1.5초니까 요 사이의 시간이 몇 초예요? 1초잖아요. 됐어? 너네가 구한 거는 0초일 때 속력도 아니고요. 1초일 때 속력도 아니야. 등가 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의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0.5초인 순간의 속도가 2란 얘기지. 그리고 1.5초인 순간의 속도가 4기 때문에 2에서 4로 가는데 1초밖에 안 걸려. 그게 이 구간 시간이야.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평균 속력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하셔야 돼. 알겠어? 그동안은 거기까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 근데 이제 정확하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라는 건 0초부터 1초까지라면 정확하게 가운데 0.5초 속도를 얘기한다. 그럼 꼬맹아 3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가 8이라 그랬잖아. 이거 언제 속력이야? 그래 3.5초의 순간의 속력이 8이라는 얘기잖아. 알겠어? 이거 아셔야 수능 문제 풉니다. 수능 문제 푸시려면 평균 속도는 정확하게 그 구간 가운데 속도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0초부터 1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2란 얘기는 사실은 이게 0.5초인 순간의 속도라는 거예요. 이게 0.5초인 순간의 속도예요. 0.5초인 순간의 속도가 2입니다. 됐어? 이 얘기죠. 그러면은 1초인 순간의 속도는 얼마니? 선생님, 이거 0.5초인 순간의 속도를 알려줬어요. 1.5초인 순간의 속도도 알려줬어요. 그럼 1초인 순간의 속도는 그럼 또 얼마예요? 중간 아니야. 중간이니까 얼마겠니? 평균 속도. 3초.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 1초인 순간의 속도가 3이라고요. 1초인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면 3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다. 그럼 보면은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얘 0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이거요. 이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를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이건 0초일 때 속력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위에 그리면 얘는요.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변해야 돼? 2. 그러면 이거 0.5초일 때 속력이 2래매. 그러면 0.5초 전은 속력이 얼마였어야 돼? 1.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수능 문제야. 그래서 얘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야. 1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처음 속도가 1이고요. 그래서 1초인 순간의 속도가 3이래요. 그러니까 0초부터 1초까지 속력이 2 증가한 거 맞잖아. 그리고 간거리 왜? 얼마야? 2요. 맞잖아. 1초 동안 간거리 2. 이제 내용이 맞죠?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그래서 처음 속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평균 속도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쉽게 볼 게 하나도 아니었던 거지. 자, 그래서 너네 기억나?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V0, 나중 속도, 시간 t, 등가 속도 운동 그래프 전형적인 모습이야. 기울기는 가속도, 간거리는 밑에 있는 면적. 맞죠? 등가 속도 운동 공식 3가지 못 쓰면 너네 이제 정말 죽일 거야. 응? 처음에 나중 속도 구하는 식은, 두 번째 간거리 구하는 식은, 세 번째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가다라는 게 저 공식의 테마잖아요. 간거리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은 간거리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1번 공식, 이거 2번 공식, 3번 공식. 아니야, 이거 간거리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고 3번 공식. 맞습니다. 자, 기울기가 가속도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이만큼 변해요. 됐죠?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AT. 그죠? 네, 그러니까요.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거 더하면 되니까 V0 더하기 LT. 납득하길 바란다. 그죠? 자, 단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니까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공식.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등가 속도일 때는 평균 속력으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 거기다 걸린 시간 곱하면 돼. 이거였어요. 그쵸? 이 두 가지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자, 시간을 모를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데 몇 초 걸렸는지 안 가르쳐줬어.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알겠지?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됐죠? 네. 여기다가 이제 자유낙하고 연직선반을 살붙여서 갈 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10분만 살짝 쉬었다가 패턴의 운동 법칙까지 쭉 넘어가자. 지금 집회해야 돼요. 어? 집회해야 돼요. 집회한대요? 무슨 집회? 몰라요.